크리스마스 캐롤 연습이 한창인 이곳은 필리핀 마닐라.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환하게 등을 밝혀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We think that we receive more blessings if we celebrate more the brightness of Christmas. (8,500만)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 필리핀. 이곳에 처음 십자가를 세운 것은 최초의 세계 일주 탐험가인 마젤란. 그로부터 필리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남중국해의 면에 있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한때 동양의 진주라 불리기도 했던 인구 1,1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다. 토요일 오후, 활력이 넘치는 마닐라의 중심지 렉터 거리.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의 전시장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역사 기행에 나선 이원복 교수. 그는 세계의 역사와 문화, 종교 등을 쉽고 재밌는 교양 만화로 소개하는 일에 주력해오고 있다. 볼거리 위주나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역사와 문화를 통한 깊이 있는 세계 이해야말로 문화와 문명의 글로벌 시대를 사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작업의 주제다. 여기는 이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얼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계, 말레이계, 그리고 스페인과의 혼혈계, 미국인과의 혼혈계,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 할 것 없이 전 아시아 또는 세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다양하게 그지없는 언어와 문화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필리핀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푸니. 지푸니는 조랑말이라는 의미의 포니와 지프의 합성어다. 바깥에 표시된 행선지를 보고 어디서든 손만 들면 태워준다. 지푸니는 2차 대전 때 미군이 남기고 간 지프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다. 한 농부가 미군이 남기고 간 집차의 뒤에 성당에서 쓰이던 긴 의자를 갖다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만든 것이 지푸니의 유래다. 이렇듯 필리핀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지명들은 대부분 스페인식이다. 일부 거리는 스페인의 도시 이름 그대로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다.
필리핀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 인트라무로스. 성안의 도시라는 의미다. 2차 대전 때 대부분이 파괴되고 지금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다. 인트라무로스는 마닐라를 점령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건설됐다. 1898년 미국에 점령당할 때까지 번성했던 이곳은 2차 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점령하에 놓이기도 했다. 이곳은 대포를 만들기도 하고 화약 공장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 곳이다. 이 성벽 도시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산티아고 요셉. 스페인군 사령부로 사용되던 이곳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 지휘본부로, 그리고 한때는 일본군 헌병대 본부가 자리 잡기도 했다. 강보다 낮게 설계된 이곳의 지하 감옥은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수백 명이 투옥, 고문, 수장당하기도 했던 악명 높은 장소였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들에 의해 살해된 600여 명의 필리핀군과 미군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첩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는 인트라무로스. 이것이 건설된 시기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닐라를 점령한 직후인 1571년이었다. 이후 둘레 4km,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성벽 안에는 정부 건물, 대저택과 교회, 수녀원과 학교 등 모두 300채가 넘는 건물들이 지어졌다. 당시 이곳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스페인과 필리핀의 혼혈인 메스티조 등의 지배계층과 이들의 시중을 드는 필리핀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었다. 아직도 당시의 모습을 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이곳은 스페인 지배계층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호화롭던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스페인 귀족들의 삶의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도시 어디서든 높이 솟은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트라무로스 중심에 위치한 마닐라 성당. 전형적인 유럽풍 성당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전 인구의 80%가 넘는 필리핀 가톨릭의 총본사이다. 성벽 도시가 지어진 지 10년 만인 1581년에 건축된 것으로 몇 번의 지진과 화재, 그리고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해 놓았다. 이곳의 명물인 아시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4,500개의 파이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한때 동양의 스페인 수도라 불리던 인트라무로스.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을 정도로 필리핀의 역사는 바다를 통해 들어온 외부 세력에 의한 식민의 역사였다.
태평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있는 7,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작은 섬을 찾았다. 문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이곳은 필리핀 남부에 위치한 비사야 제도의 한 어촌 마을이다. 오직 손과 원시적인 도구만을 이용한 고기잡이 방식 그대로의 생활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들어와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수상가옥 형태가 아직 남아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친근한 얼굴로 맞아준다. 이들에게 자연은 생활의 수단이자 함께 공존하는 친구처럼 보인다. Hey, what's the name of this fish? 바다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기반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16세기) 이전 이곳에서는 섬들 사이에 소규모 무역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끔씩 중국계 상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들르기도 했다. 이렇듯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었지만 아직 중앙 집권화된 국가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미얀마의 버간 왕국,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국,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은 찬란했던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독 필리핀만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 제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통로라든지 하나의 공통된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섬끼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집된 세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이 필리핀에 이러한 하나의 그 제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스페인에게 아주 쉽사리 정복당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충격은 외부에서 주어졌다. 필리핀 남부의 세계적인 휴양 도시이자 곧 아시안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예정된 세부. 필리핀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세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팔각형 형태의 건물. 이 안에 필리핀의 전 역사를 바꾼 상징물이 전시돼 있다. 사람 키의 3배 정도에 달하는 십자가. 바로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 탐험가 마젤란이 가져온 십자가다. 1521년 4월 1일 이곳에 도착한 마젤란은 4월 21일 자신이 가져온 십자가를 이곳에 세웠다. 마젤란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제국 시대 이래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의 동방 무역은 유럽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점령된다. 이 사건은
유럽의 동방무역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 각국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동방무역의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를 향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끼고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았다.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는 와중에 1492년 이른바 신대륙에 도착한다. 그러다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른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발견한 건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거지만. 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도 곧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 영토 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시 교황한테 가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2년 후인 1494년에 교황의 중재 아래로 이른바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집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맺어진 토르데시아스 조약. 이는 아프리카 서쪽 끝 섬을 기점으로 1500km 지점에서 남북으로 선을 그어 이 선 동쪽은 모두 포르투갈 영토로, 그리고 서쪽은 모두 스페인 영토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의 동쪽에 있던 브라질만이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었던 것도 이 조약의 영향이다.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서양상의 경계는 이제 알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구가 동그란데 그러면 반대쪽의 경계가 어디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꼭 찾아야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왕이 이 마젤란한테 자네가 가서 한번 그 경계를 알아보도록 해라 해서 1519년 9월 20일 날 스페인의 산타 루카 향을 237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배 5척으로 마젤란이 떠나게 됩니다. 원래 무역업을 하던 포르투갈 출신의 귀족이었던 마젤란은 스페인 왕의 후원으로 1519년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한다. 남미 해안을 따라 남하하던 마젤란 함대는 남미의 끝, 후에 마젤란 해협으로 명명된 곳을 지나 태평양에 이른다.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한 마젤란 함대는 극심한 식량난과 배가 난파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은 후에 1521년 1년 7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필리핀에 도착한다. 마젤란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십자가를 세운 것이었다. 마젤란의 또 다른 유물을 볼 수 있는 세부의 산토니뇨 성당. 여기 사람들 줄 많이 서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차례차례 줄 서서 산토니뇨 아기 예수상에 가까이 가서 유리 밖으로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신심이 깊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곳에는 마젤란이 세부에 도착할 당시 직접 가지고 왔던 산토니뇨, 즉 아기 예수상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몇 번의 큰 화재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았던 산토니뇨 상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믿어져 지금은 세부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세부에 도착한 마젤란은 당시 이곳의 족장 부인에게 산토니뇨 상을 선물한 후 800명의 주민 전체를 가톨릭으로 개종시켰다. 필리핀 최초의 가톨릭 신자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필리핀 토착민들에게 가톨릭의 전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필리핀 북부 코르딜리에라 지역. 아직도 마젤란 도착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지프니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산길을 2~3시간 가야 마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 그들은 경사 60~70도의 산비탈을 따라 산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논을 만들어와 지금은 1000m 이상까지 논 수만 개를 쌓아 올렸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 혹은 언덕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이프가오족이다. Yung kara matuntunod siya kuhem. Alak tapangayiwa inayong ngayon. 지금은 곧 있을 모내기를 위해 논을 청소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Mungkin apa cina nan pinipia tan ami misalnya amun oleh ya rempong ni, kita mampet ami anteni ko ni hokat nan oleh kamar pang. Ya nan micung cina pinipia amun linis nan hodok tan ni pasaran kiawat tamalinihan hipon pukayan. 이들은 이곳에 정착한 20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쌀농사를 지으면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생활하는 가옥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고상식 형태다. 집안 다락에 쌓아놓은 나락을 꺼내 이것을 손으로 훑은 다음 절구로 찧어서 밥을 해먹는다. 우리 주변에서 몇 년 전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풍경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닭은 털을 뽑지 않은 채 통째로 구워 많은 연기를 나게 한다. 이 연기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홀령들의 식사이기도 하다. 가톨릭이 전래되기 전부터 이러한 전통 신앙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 가족은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다. Dito, ugali dito kasi kapag hindi ka nag-ibang lugar, nag-ibang kapag dito ka nakatira, talagang dito ka mag-aasawa, kaya dito ka magkakaroon ng pamilya. Tapos dito ka lalaki, dito ka rin mag-aasawa. Kung hindi ka aalis dito sa lugar na to, dito ka rin mag-aasawa. So, ganun at ganun, magkanya rin sila rin, mag-aasawa na rin. Kaya
Walang iba kundi kami-kami lang dito. 이들은 외부의 접촉 없이 자신들만의 혈연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다. 쌀농사와 사냥이 이들의 주요 활동이었다. 지금도 집에 걸려있는 동물뼈는 자신들의 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존심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부족끼리의 전투에서는 상대방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등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하던 부족이었다. 소규모의 배타적인 이런 부족들이 필리핀 곳곳에 존재했지만 아직 연합 세력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가 마젤란 도착 이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은 세부 건너편의 작은 섬 막탄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에 직면한다. Hernando de Magallanes. 그 사건을 기념해 세워놓은 마젤란 기념비. 이곳에서 마젤란이 죽은 것이다. 오랜 항해를 거쳐 세부에 도착했던 마젤란은 이곳에서 용맹한 막탄섬의 족장 라프라프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 당시 라프라프는 외부 세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With his life. 이곳은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그 현장이다. So Lapu-Lapu's men may have been hidden among the mangroves. So Magellan didn't really have an idea how many warriors he was facing. Yeah. Because the battle took place during low tide. And so the ships of Magellan approaching to the land. could not come very close to the land. So your cannons are hopeless. So they have It's a narrow pass. 좁은 물목을 따라 들어오던 마젤란과 그 부하들은 이곳 개펄에서 라프라프 전사들과 육박전을 벌여야 했다. 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포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 전투에서 대부분의 스페인 군인들이 사망하고 겨우 18명만 살아서 돌아갔다. 마젤란도 라프라프의 독화살에 맞아 이곳에서 최후를 맞는다. 현재 라프라프는 민족적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막탄섬 전체는 라프라프시로 개칭됐다. 외부의 침략을 막아낸 민족의 상징으로 필리핀 어디에서나 쉽게 라프라프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What's the name of this fish? Lapu-lapu. Hey, why is this fish named Lapu-lapu? Do you know? Yeah, because the name here in place, Lapu-Lapu. 다금바리와 비슷한 이 물고기 이름도 라프라프. So he is like Lapu-Lapu. Lapu-Lapu was named Lapu-Lapu. Could it have been that somehow he had the attributes of the fish? Like maybe if you will look at the fish closely, it has thick lips. Yeah.
Now, if you have abnormally thick lips, you're thick likely lips, to be called, yeah. yes, you look like a lapu-lapu. Okay. I see. So that is a possibility. No? 이 물고기의 이름을 라프라프라고 붙인 것은 스페인 사람들. 마젤란에 대한 복수로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라프라프와 같은 필리핀 토착민의 저항은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마젤란이 죽은 후 스페인은 본격적인 필리핀 정복에 나선다. 세부시 중심가에 위치한 산페드로 요새. 필리핀에 세워진 최초의 스페인 군사 요새다. Actually, it also served as a prison for the for the Filipino rebels. 삼각형 모양의 작은 요새다. 처음엔 목책 형식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돌로 완성됐다.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고자 세부의 전략적 요충지에 세웠던 군사 요새였다. Not really a point in the sense that it's a very extended area of land, but it's at the mouth, or shall we say, at the edge of the Mactan Channel. So either way, coming from here or coming from there, you have a pretty good view. 이 작은 요새가 필리핀 식민지 경영의 스페인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 요새를 만든 것은 스페인의 필리핀 초대 총독이었던 레가스피. 그는 칼과 십자가를 가지고 필리핀 정복에 나섰다. Actually gave the king of Spain authority over the church in the colonies. So you have this sword in one hand and the cross in the other. Power and Yes, power and belief. But really, the conquest of the Philippines, as indeed in the other colonies of Spain, was accomplished less by the sword, more by the cross. yes, That was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Yes. More than Yes. power. One cannot imagine how a handful of Spaniards could what do you call this, conquer and hold an entire archipelago unless you had something deeper than the sword. And that was the cross. 세부를 기점으로 스페인의 정복 지역은 필리핀 전역으로 확산된다. 스페인 정복 시기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 비간. 스페인풍과 중국풍이 혼합된 독특한 스페인 식민지 시기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도시 한가운데는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성당의 종소리는 당시 스페인 식민 권력의 범위를 나타내주기도 했다. 지금도 스페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시 형태를 이곳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성당 앞에 광장, 그리고 광장 건너에는 총독관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주변에 도시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한다.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과 함께 가톨릭의 포교를 동시에 추진했다. 하지만 스페인에 의한 가톨릭의 전례는 유럽식의 가톨릭 전통이 그대로 이식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가톨릭은 기존에 있었던 필리핀 전통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다.
토속적인 물신 숭배와 미신적인 다신교 등의 가톨릭을 적용시킨 형태 등 필리핀 특유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That is what we call enculturation, Christianizing what we can in our local or native cultur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our identity and making our faith a real Filipino Christian faith. 토착 문화와 결합된 필리핀의 가톨릭. 이는 정복자 스페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고메스, 브루고사, 자모라 3명의 신부 이름에서 유래된 곰부르자 사건. 이 사건은 스페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가톨릭 사제직에 필리핀인도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스페인에서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필리핀 민족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Means they wanted that the control of the parishes be turned over to the Filipinos, Spaniards born in the Philippines and mestizos trained in the Philippines, meaning not the Spaniards. No? So that was the start of the Filipinization movement, which inspired Rizal and all the others to fight for Philippine independence. 식민 지배의 주요 축이었던 교육을 통한 지배 엘리트 계층의 성장도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필리핀 민족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곳 칼람바 출신의 호세 리잘. This is the original house in that time. The original house. This is a stone house. Stone house. This. It took, yes, the whole house. It took 2 years before the original house was built. 호세 리잘은 이 지역 최초의 석조 건물을 소유하고 재분소, 약국, 자파상을 운영하던 부호의 아들이었다. 그는 식민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The living room. Oh no, this is the dining room. library and the dining room for the guests. Library and yeah. 필리핀에서 대학을 마치고 유럽에서의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그는 식민지 필리핀의 어두운 현실에 새롭게 눈을 뜬다. 귀국한 그는 고향에 머무르면서 스페인 지주들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조직하기도 하고 반스페인 비폭력 저항단체를 결성하기도 하는 등 필리핀 독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는 또한 저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민족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갔다. So these are the 2 novels. 그가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쓴 이 책의 제목은 나에게 손대지 마라. The textbook is used by the high school students, by the Filipino students. It's about the 3rd year For high school spiritual student. education. Yes. Yes. It's used also in college. The text. 리잘의 책들은 스페인 신부들과 통치자들이 필리핀인들을 무지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스페인 당국에 의해 금서 처분된다. 당시 스페인은 다양한 식민지 차별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가 페닌술라레스, 즉 스페인 사람이라는 말과 인술라레스, 즉 섬 사람, 필리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리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인슐라레스들이 스페인의 동화 운동을 폈지만은 스페인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스페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필리핀 사람이다 하는 최초의 민족의식. 그래서 1890년대에서야 필리피노라는 필리핀 사람이라는 그러한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기념관이 된 호세 리잘이 갇혔던 감옥. 스페인 당국에 의해 몇 번의 유배 생활을 했던 그는 당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반스페인 무장투쟁의 배후로 지목된다. 결국 스페인 당국에 체포된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죽기 바로 전날 한 장의 편지를 등잔에 숨겨서 누이 동생한테 전한다. 동생은 등잔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시를 발견한다. 나의 마지막 인사라는 이 시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시가 됐다. 잘 있거라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여, 태양이 감싸주는 동방의 진주여, 잃어버린 에덴이여, 나의 슬프고 눈물진 이 생명을 너를 위해 바치리니. 죽은 후에라도 스페인군에게 머리를 굽히기 싫다는 이유로 그는 뒤돌아선 채로 35 짧은 생의 최후를 맞는다. 리잘 처형장 주변은 현재 리잘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외국 국가 원수들의 방문 시 헌화를 하는 공식 장소다. 리잘의 민족운동 이전에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이기 이전에 마닐라 사람, 세부 사람 혹은 비간 사람이었다. 리잘은 이런 필리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의 상징이 됐다. 리잘 등의 민족운동과 함께 필리핀 사람을 필리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스페인 침략과 함께 들어온 종교다. Casey Luis, siya punyagan ka, binaganti ama, kentriana, kesan. 가톨릭은 비록 처음에는 정복자의 손에 의해 들어왔지만 지금은 필리핀 국민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됐다. It's part of the Christian tradition of a Christian to wash away the original sin and to be a fully member of the Catholic Church.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에게 있어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통과 의례에 가톨릭이 함께한다. 가톨릭은 필리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젤란으로부터 시작된 필리핀의 새로운 역사. 이는 외부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이에 대한 수능 혹은 응전의 반복 과정이었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식민지 경험으로 형성된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필리피노, 즉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